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하루 한 줄 마음 산책이라는 책입니다. 고은정역금 문예춘추사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아침을 활기차고 지혜롭게 여는 365편의 감동 명언과 글을 담은 책입니다. 명언과 함께 잔잔한 울림을 주는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 삶의 위로와 용기를 얻을 수 있는데요. 몇 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레오 버스카글리아는 감사하는 사람만이 세상을 가질 수 있다. 그들로 인해 세상은 더욱 아름다워진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가져도 행복하지 않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유와 행복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감사한 생각이 없다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쥐고 있더라도 파멸의 노를 젓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공부보다 먼저 해야 할 것은 바로 감사할 줄 아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감사의 예술을 배울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맛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했느냐로 행복을 따지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것인데요. 얼마를 가지고 있든 감사하는 정도에 따라 진정한 행복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신학자인 존 헨리도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이자 해독제이며 방부제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감사의 언어야말로 우리 삶을 풍성하게 하며 건강하게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스티븐 코비는 결국은 우리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 우리의 사람 됨됨이를 가장 잘 보여준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인격적으로 성숙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능력들을 가져야 합니다. 첫째, 현실을 건설적으로 다루어 나갈 수 있는 능력. 둘째,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 셋째, 긴장과 불안에서 비롯되는 증상을 완화하는 능력. 넷째, 받는 것보다 주는 것에 더 만족하는 능력. 다섯째, 도움을 주고받는 인간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능력. 여섯째, 본능적인 적개심을 창조적이고 건설적인 분출구로 승화시키는 능력. 일곱째,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이 7가지 능력이 바로 인격적으로 성숙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입니다. 니코스 카잔차키스는 현실을 바꿀 수는 없다. 하지만 현실을 바라보는 눈은 바꿀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바로 우리는 생각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정신의학과 전문의 그레시슨 박사와 올링거 박사는 어떻게 하면 약물을 사용하지 않고도 정신치료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이 많았습니다. 여러 방법을 시도하던 그들은 45명의 환자들에게 한 가지 실험을 시행했습니다. 우선 환자들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가장 편안한 자세로 앉아 눈을 감고 자기가 원하는 자아상을 떠올리도록 했습니다. 마치 영화를 보듯이 생생한 장면을 그리며 주인공이 되어 움직이도록 지시했더니 환자들의 상태는 눈에 띌 정도로 호전되어 상당한 치료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환자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던 자아 개념을 새롭게 바꾸도록 도와주는 치료 방법이 실제로 효과를 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환경이나 운명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에 대하여 어떠한 이미지를 가지고 사느냐 하는 점입니다. 발타자르 그라시아는 어리석은 자가 가장 나중에 하는 일을 현명한 자는 제일 처음에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문제의 근원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인데요. 어느 정신과 의사가 환자가 정말 퇴원할 만큼 좋아졌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실험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마개를 막은 욕조에
물을 틀어놓고 잠그지 않으면 물이 차서 넘치게 되는데요. 그때 퇴원 예정인 환자의 손에 걸레를 쥐어주고 들여보낸 후에 물을 닦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사람은 수돗물이 넘치는 것, 즉 물이 고인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물을 잠그고 욕조 마개를 제거한 후에 물기를 닦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물이 나오고 있는 수도꼭지는 쳐다보지도 않은 채 넘치는 물만 부지런히 퍼다 나른다고 합니다. 바쁘게 움직이지만 무엇이 중요한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의 상황이 닥쳤을 때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없는 사람은 치료가 더 필요한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 삶에 벌어지고 있는 문제의 근원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해밍웨이는 나의 성공은 우연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꾸준한 노력이 나를 성공으로 이끌었을 뿐이다 라고 말했는데요. 꿈을 현실로 불러오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크게 성공하기를 원하는데요. 하지만 성공의 열매는 누구에게나 허락되지는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뛰어난 잠재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삶을 낭비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경쟁 상대가 저만치 앞서가고 있는데도 그저 뒷공무니만 쫓기에 급급한 삶을 살며 성공과 점점 멀어지고야 맙니다. 그렇다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동으로 옮기기도 전에 나는 할 수 없어, 이건 어려울 거야, 실패할 게 뻔해 같은 생각을 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을 먹는 순간 우리의 삶이 바뀌며 꿈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벤저민 플랭클린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일을 앞당겨서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은 그만두고 나를 비추는 햇빛을 바라보는 편이 낫다라고 말했습니다. 공연히 걱정거리를 만드는 7가지 방법을 그만둔다면 우리는 걱정거리를 덜어낼 수 있습니다. 먼저 모든 사태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실현 불가능한 꿈을 꾸고 달성할 수 없는 거대한 목표를 세우는 것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스스로를 싫어하고 자신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는 것을 그만두고, 네 번째는 절대 다른 사람을 칭찬하지 않고 모든 일에 쉽게 비평하고 불평하는 것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내 진작 그럴 줄 알았어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것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무시하거나 미루는 것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일곱 번째는 다른 사람의 문제까지 끌어안고 자책하지 말아야 합니다. 칼 베이커는 나이를 먹어도 아름다움을 간직한 것들이 퍽 많다. 레이스, 상아, 황금, 그리고 비단은 새 것이 아니어도 좋다라고 말했는데요. 어른으로서 존경받고 싶다면 나이 들어 대접받는 비결 10가지를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1. 몸과 지방과 환경을 깨끗이 해야 한다. 2. 몸을 단정히 하고 체력 단련을 해야 한다. 3. 모임에 부지런히 참가해야 한다. 4. 입은 닫고 지갑은 열어야 한다. 5. 돈이든 일이든 제 몫을 다해야 한다. 6. 포기할 것은 과감히 포기해야 한다. 7.
평생 배우는데 힘써야 한다. 8. 즐길 수 있는 취미가 있어야 한다. 9. 받은 것을 베풀며 살아야 한다. 10. 욕심을 버리고 겸손해야 한다. 또한 에머스는 아름다움을 찾고자 온 세상을 여행하더라도 자기 마음속에 아름다움이 없다면 어디서도 그것을 찾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걱정이 없습니다. 비록 실패하여 낙심하고 힘들어 할지라도 곧 일어나 꿈을 향해 힘차게 달려나가기에 걱정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사랑이 있는 사람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비록 쓸쓸하고 외롭더라도 그 마음의 사랑으로 인해 곧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늘 얼굴이 밝고 웃음이 많은 사람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비록 가벼운 사람이라는 그런 평가를 받을지라도 곧 그 웃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과 감동을 주어 그가 행복한 세상의 중심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작은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비록 어리석게 보여도 그 마음의 작은 기쁨들로 곧 행복한 이야기를 만들어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뮤얼 존스는 기쁨은 쫓는다고 해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가장 밝은 불꽃은 오히려 생각도 못한 작은 불씨에서 시작된다라고 했는데요. 여유 있는 삶, 천천히 살아가는 인생의 지혜 5가지 조언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1. 다른 사람의 목소리에 조용히 귀 기울여 들으면 내가 이야기를 할 때보다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으며 그만큼 삶은 성숙해집니다. 2. 우리를 가두어 놓는 온갖 것들을 느긋한 마음으로 멀찌감치 서서 바라보며 기분 좋게 기지개를 켜고 만족스러운 하품도 해보는 것입니다. 3. 내가 꿈꾸는 것이 삶 속에 들어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조바심 내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기다리면 미래는 곧 눈앞에 활짝 펼쳐질 것입니다. 4. 마음 깊은 곳에서 희미하게 퇴색한 추억들을 떠올리고 평안을 느낄 수 있는 마음의 고향을 가지는 것도 좋습니다. 5. 스스로를 속이며 살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마음속 깊은 곳의 진실에 귀 기울이고 마음속 진실이 살아날 수 있도록 마음의 소리를 글로 써보는 것입니다. 제임스 알렌은 당신이 살고 있는 세상을 사랑과 평화로 가득 채우고 싶다면 먼저 당신 스스로가 깨어나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일을 아무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옛날에 모든 사람, 어떤 사람, 누구라도, 아무도라는 특이한 이름의 4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무척 중요해서 꼭 해야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모든 사람이 하도록 요청받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은 어떤 사람이 그 일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소홀히 했으며 그 일은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이었지만 결국엔 아무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매우 화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 모든 사람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역시 모든 사람이 그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엔 이 일은 모든 사람이 어떤 사람을 비난하고 애초에 누구라도 할 수 있었던 일을 아무도 하지 않음으로써 끝이 났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천리의 뚝도 개미 구멍에서 무너지기 시작하고 백길의 큰 집도 작은 굴뚝 구멍에서 나오는 연기로 불탄다고 하는데요. 준비는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미국 시카고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어머니에게 꾸지람을 들은 두 형제가 가출을 했습니다. 그들은 집을 나가겠다는 쪽지 한 장을 써놓고 집에 있던 통조림을 잔뜩 챙겨 집을 나갔습니다. 나중에 그 사실을 안 부모님이 너무 놀라서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전화기를 든 그때 아이들이 현관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아버지가 아이들을 향해 집에는 왜 들어온 거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이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깡통 따개를 깜빡 잊고 안 가져갔어요. 라고요.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한다 라고 하는데요. 게으름 뱅이의 변명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큰 빚을 지고서도 게으름만 피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돈을 갚을 생각은 하지도 않고 오히려 평소보다 더 일도 하지 않은 채 시간만 보냈습니다. 보다 못해 채권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돈을 갚을 생각이 있긴 한 거요? 그러자 그는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있고 말고요. 당신이 돈을 갚기 위해 3가지 방법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 3가지가 다 쉽지 않아서 답답해하고 있던 참입니다. 채권자가 대체 그 3가지가 뭐요? 라고 다시 물었습니다. 하나는 당신이 갑자기 죽어서 돈을 받을 수 없게 되면 좋겠고, 둘째는 당신이 가지고 있는 차용 증서가 분실되든가 불에 타든가 했으면 하는 것이고, 셋째는 길을 가다가 우연히 많은 돈을 주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운이 없는지 그 3가지 중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군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하는데요. 타인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10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1. 처음 만나는 사람의 이름을 잘 기억하라. 2. 타인을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이 되라. 3. 느긋하고 편안한 마음을 갖도록 노력하라. 4. 이기적이 되지 말라.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척하지 말라. 평범하고 겸손하라. 5. 자신의 성격 결함을 개조하라. 6. 타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라. 7. 불평, 불만을 버리고 자신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라. 8. 모든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라. 9. 주위 사람의 성공에 대하여 축하하라. 그리고 슬픔이나 실망에 처한 사람을 위로하라. 10. 당신과 함께하면 사소한 것이라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하라. 괴테는 인생의 완전한 만족이란 없다. 그저 자신이 찾고자 하는 것을 위해 하루하루 노력하는 삶이 모여서 참된 인생을 만든다라고 했습니다.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한 3가지 비결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날마다 반성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무런 되새김 없이 무심코 흘려보낸 자신의 시간들을 후회하는 것인데요. 지나온 하루를 돌아보며 자신을 반성하고 더 나은 내일을 계획하는 삶은 하루하루를 아름답고 가치 있게 만듭니다. 둘째는 용기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눈앞의 이익을 쫓아 양심을 버리고 불의와 타협하면 나중에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을 한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어 외면하며 산 날들은 언젠가 뼈아픈 상처가 되어 돌아옵니다. 세 번째는 죽은 후에도
무언가 남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목표를 세우고 꿈을 꾸며 힘들게 달려왔지만 그게 다 물거품처럼 없어지고 마는 허망한 것들이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도 없어지지 않을 것들, 참된 가치들을 추구하며 살겠다는 그런 다짐을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따뜻하고 행복한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이 책, 하루 한 줄 마음 산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고 긍정의 힘과 희망을 얻으셔서 행복하시고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